그날 나는 벽장에 숨어서 평생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엿듣고 말았다. 이제 그만해.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안 돼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럼 당신 딸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요.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우리 가족의 완벽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꿀 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 사건의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제발. 그래요. 알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었으니까.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20년 전 우리 가족을 파괴했던 그 교통사고.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건가? 벽장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다. 한 명은 분명 우리 어머니였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완벽한 가정으로 소문난 옆집 아저씨였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우리 집 옆으로 완벽한 가족이 이사 오면서 시작되었다. 김태준 45씨와 그의 아내 소영 42씨, 그리고 딸 하나 17까지. 언제 봐도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다. 특히 김태준 씨는 우리 아버지와 나이도 비슷하고 직업도 같은 회사원이어서 금세 친해졌다. 참 부러워요. 저희는 가족끼리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어머니가 소영 씨를 보며 자주 하던 말이었다. 정말로 김씨네 가족은 완벽해 보였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우리 집 창문으로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변화였다. 평소 집안일에만 관심이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주 옆집에 들르곤 했다. 민주야, 옆집 아저씨가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하시네. 같이 한잔 할래?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이웃과 친해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반응이었다. 어머니가 옆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보, 너무 자주 들르지는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옆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다. 20년 전 교통사고 기사였다. 음주운전 트럭 운전사, 가족 4명 사망사고 후 도주, 가해자 김태준 25씨, 경찰 수사망 피해 잠적. 내 손이 떨렸다. 김태준. 우리 옆집 아저씨와 같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다. 우리 옆집 아저씨는 45세인데 20년 전 기사의 가해자는 25세였다. 지금 나이로 치면 45세.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단순한 동명이인일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이 신문 기사를 20년간 보관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가 매일 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아버지 서재에 들어간 나는 열린 노트를 보았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김태준 씨의 행동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3월 15일 오전 8시 출근, 오후 7시 귀가. 소영과 대화 중 긴장한 기색. 3월 16일 우체국 방문. 등기 우편 발송. 받는 사람 불명. 3월 17일 늦은 밤 혼자 외출. 새벽 2시 귀가. 아버지가 이웃을 감시하고 있었다. 왜? 무엇 때문에? 노트를 더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김태준. 확실하다. 20년 전 그놈이 맞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가 자꾸 그 집에 간다. 위험하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20년 전 그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버지, 20년 전에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어머니도 갑자기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민주야, 너는 아직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만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다. 우리 가족이 큰 상처를 받았어. 어떤 상처요? 너의 친오빠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나에게 오빠가 있었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 사고의 가해자가 김태준이라는 놈이었어. 음주운전을 하고도 도망쳤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아버지가 왜 옆집을 감시하는지, 왜 어머니가 그 집에 가는 것을 말리는지. 그 순간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이웃 간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몰래 따라갔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김태준 씨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일반적인 이웃 간의 대화가 아니었다. 태준 씨,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단호하고 차가웠다. 무슨 말씀인지. 20년 전 그 사고, 당신이 한 일 알고 있어요. 김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어떻게? 제 남편이 20년간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20년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가? 그런데 정작 제가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도 그 사고로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소영 씨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술을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김태준 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그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어머니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다니. 하지만 제 남편은 달라요. 복수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김태준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도망치세요. 이 동네를 떠나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야구 방망이였다. 나는 급히 옆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김태준 씨는 아직 집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저씨, 위험해요. 우리 아버지가 오고 있어요. 김태준 씨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누구야? 저 민주예요. 옆집 민주. 빨리 도망가셔야 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20년을 기다렸다. 김태준.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다. 아버지, 안 돼요. 내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민주야! 비켜! 이놈이 내 오빠를 죽였어! 하지만 복수는 안 돼요.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아버지가 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김태준 씨가 중얼거렸다. 죽여. 제발 죽여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멈춰섰다. 김태준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2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매일 아이 얼굴이 보여. 술을 마셔도 약을 먹어도 잊혀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죽고 싶었어. 하지만 내 가족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어. 이제, 제발.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도, 우리 준호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준호.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오빠의 이름이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복수해봤자 준호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무너져 내렸다. 20년간 품어왔던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그럼 난 뭘 위해 20년을 살았어. 우리를 위해서야. 민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김태준 씨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일어나세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김태준 씨를 일으켜 세웠다.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당신을 보니 당신도 피해자더라고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것도 처벌이었겠죠.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20년의 원한과 죄책감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따로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어머니의 옛날 일기를 발견했다. 20년 전 일기였다. 오늘 준호가 떠났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날 준호를 혼자 놔두지 않았다면. 나는 일기를 더 읽어봤다. 남편은 김태준을 원망하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준호를 길가에서 놀게 내버려뒀으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다. 김태준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건 맞다. 하지만 준호가 갑자기 뛰어나온 것도 사실이다. 아이가 공을 쫓아서. 나는 손이 떨렸다. 사고의 책임이 단순히 김태준 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였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다. 내 잘못도 있다는 걸 알면 남편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 어머니가 20년간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김태준 씨를 만나면서 그 죄책감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20년 전 일기 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주야, 어머니도 힘드셨죠? 20년간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느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어머니가 왜 김태준 씨에게 동정적이었는지, 왜 아버지의 복수를 말렸는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 6개월 후 우리 동네는 평온을 되찾았다. 김태준 씨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우리 가족에게 편지를 남겼다. 20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20년간 간직하던 준호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게 내 오빠야. 사진 속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나와 비슷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아이였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나는 처음 만나는 오빠에게 인사를 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20년 만에 진짜 화해를 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여보, 미안했어. 20년간 혼자 그 짐을 지고 있었구나. 나도 미안해. 복수만 생각하고 당신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고 진실한 가족으로 지금도 가끔 준호 오빠 생각을 한다. 만약 오빠가 살아있다면 우리 가족은 어땠을까? 김태준 씨 가족과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현재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지금이.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족은 존재한다. 우리 가족처럼. 만약 당신의 가족에게도 20년간 숨겨진 상처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